네, 이 문제 이용혁 교수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다뤄야 될 이슈들이 많은데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병역 대체 복무 개선 방안, 지금 일단은 대체 복무 인원을 좀 줄여서 지금 병역 자원이 모자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좀 확충하겠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22년부터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그 대학생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이런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체 근무에 현재 해당되는 인력을 줄이는 이런 안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현재 인원의 20%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그래서 1,300명 정도를 줄이는 이런 안인데요. 그 관계 부처와 약 1년에 걸쳐서 긴밀한 그 논의 끝에 오늘 그 총리께서 그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려할 사항이 일부 또 기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여도라든가 공평성 등에 그 맞추어서 급격한 병역 예상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용혁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재 변호사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대로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석사 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그보다 훨씬 더 감축했습니다. 기존 네. 1,500명에서 1,200명으로 감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면 폐지를 한때 검토했던 네. 이 예술 체육 분야 대체 복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필요가 한 있다는 상황입니다. 거죠? 예, 그죠. 국위 선양 차원을 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예술체육원의 복무 관리를 굉장히 강화하고요. 네. 봉사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면은 이제 바로 그 특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부 이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에서 전체적인 기조는 일단은 이런 대체 복무를 줄인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술체육 분야 대체 복무 요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BTS 비슷한 그런 이제 예술인 같은 그러니까 공연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타들. 예,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검토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하고 왜냐하면 똑같이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줄이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뭐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네. 지금 오늘 발표들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BTS가 정말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지 않았느냐. 네. 그야말로 국보급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되는데 BTS 우리 오빠들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 네. 뭐 이것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축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체육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공헌하는 이런 면이 많이 있었고 국민 체육에도 진흥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물론 논란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런 그 엘리트 체육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체육 자체의 이 대체 복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그 예술 분야, 네. 특히 BTS 분야 같은 경우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신설하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그 애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체육 분야는 아시안 게임 1위라든가 올림픽 네. 금메달 명확한데 과연 이제 BTS 같은 경우에 그 빌보드 차트 1위라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과연 이제 신빙성과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가수 분야를 포섭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화 배우 또 다른 영역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 이런 면인데 계속해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점은 지금 어쨌든 그 병역 인력이 상당히 그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 정부의 그 취지 자체가 이 대체 인력을 줄이는 것인데 네. 지금 그 예술 분야의 BTS 분야는 또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체부 장관의 예를 들면 허락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이와 같은 BTS급 해외 스타들이 해외 공연을 하는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문체부 장관이 일정한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편의를 더 많이 받겠다. 그렇죠.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술계 이제 지금 대중문화 예술 쪽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거고요. 원래 기존의 클래식 그
하는 그 예술가들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조성진 씨가 유명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됐단 말이죠. 근데 콩쿠르가 숫자가 이제 너무 이거 많이 난립을 하게 되니까 이 여기 가서 상 타고 여기 가서 상 탔으니까 나도 병역 특례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48개 줄인 정도, 것 같아요. 네, 48개 정도 대회였는데 그중에 7개 대회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네. 꾸준히 계속 어떤 대회를 인정할 것인가를 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좀 더 하니까 엄격하게 예,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원래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동메달까지 다 금운동까지 다 되는 거죠. 근데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왜 우리 대표팀 결승전 갔는데 한 번도 안 뛰면은 병역 특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뭐 잠깐 대타로 내보내거나 뭐 축구도 1분 정도 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없어질 것 같네요. 네, 일단은요 선수 선발 자체에 굉장히 공정성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 외에 있었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과정, 그다음에 관련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하고요. 이제 대신에 그 대신에 후보 선수로라도요 일단 이 대표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 병역 특례는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뛰지 않더라도 네, 그렇죠. 똑같이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주겠다. 병역 특례 네, 자격을 어차피 주겠다는 팀에 거죠? 같이 들어가 있으면 후보 선수로 대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팀의 승리를 위해 같이 기여한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좀 더 스포츠맨십에 부합한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랑 체육요원 이 대체 복무를 봉사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그 일부 유명 선수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해가지고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가짜 사진을 이렇게 제출하는가 하면 또 그 동시간대에 두 군데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늘어나는 건가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사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도 봉사활동으로 현재 부르고 있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마치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오해를 줄 소지가 있고 스스로의 어쨌든 이런 뭔가 경각심을 갖는 이런 태도가 아닌 것을 바꾸기 위해서 공익 근무로 명칭 자체를 변경하기로 했고요. 네, 또 지금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체육인들이 스스로 그 학교를 섭외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갔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에서 사전에 지정한 이를테면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라든가 또는 특수학교라든가 소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부가 지정해 구체적으로 주는 대로 가야 되는 네, 거죠. 사전에 그것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행하지 안 했을 때 이를테면 사회 경고 처분을 받고 나서도 계속 이와 같은 게을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강력한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또 형사처벌 이후에는 이렇게 그 근무에 병역의 특례를 받았던 것 자체를 취소하는 안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병역의 형평성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향들로 이루어져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